이제는 숙향이에 대해서 정보를 취급해 봅시다. 파랑새와 청삽살이 개가 있는데 비교 한번 해보고요. 3번 문제는 먼저 읽어봐야 되겠네요. 뒤로 넘어와서 3번 확인해 봅시다. 숙향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 세계의 교섭을 둡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천상계와 초월 세계가 서로 왔다 갔다 해. 숙향이 겪는 사건들은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환상적이에요. 현실에서 겪는 위기와 고난은 대체로 초월 세계의 인물의 간섭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데 너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우 너무 하기는 했다. 조금 도와주기도 해요. 숙향전의 창작 배경과 관련이 있다. 창작이 되던 17세기는 전란, 기근, 역병, 도적의 출몰 등 생존의 위기와 고난을 겪거나 가족과 연인과 헤어져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백성이 많았지. 숙향전의 문제 해결 방식 어떻게 해결해줘? 천상계에서 해결해줘. 초월적인 신이한 능력을 통해 현재의 난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당시 사람들의 소망.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이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어. 그냥 그런 생각했었던 것 같다. 4번 문제 하늘의 명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맞는 거 찾기니까요. 앞으로 넘어와서 시작해 봅시다. 숙향이는 이제 의심해야 돼. 내 주변 사람들이 진짜 인간인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었던 거지. 하루는 할미가 크게 슬퍼하여 숙향이 물어보았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할미는 숙향이가 죽으려고 했을 때 떠돌아다니는 거 말리고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줬었던 일종의 조력자야. 할미가 대답하기를 나는 본디 천태산 마고 선녀로 두구둥. 어때요? 천상계의 존재죠. 바로 이러한 게 현실과 천상계가 서로 교류하는 거야. 월궁항아의 명을 받아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선녀 짱이야. 낭자를 구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왔나이다. 확실히 할머니 조력자 맞죠? 예전에 낭자가 요지연에 갔을 때 내가 파랑새가 되어 어머 파랑새 정체에 모였어? 할머니. 낭자를 인도하고 낭군이 혼례를 올릴 때도 삼신관 선가들을 모두 청하여 너 혼례 때 잔치도 내가 열어줬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파랑새가 되어 낭자의 서차를 전하는 둥 편지도 전해줬잖아. 온갖 일을 돌봐줬어. 이제는 낭자의 고난이 다 끝나가고 나 또한 낭자와 함께 살 인연이 다 되어서 슬퍼하나이다. 할미가 크게 슬퍼하여 왜 슬퍼하고 있어? 그동안 정준 숙향과 헤어져야 하니까 슬퍼하는 거지. 내가 너 뒷바라지 이만큼 해줬어. 자신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이 말을 듣고 낭자가 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2번 절하고 말했다. 인간 세상에 무지한 눈이 어찌 할머니가 선녀인 줄 알았습니까? 선녀인 줄 이제야 알았어. 저는 전생에 죄가 무거워 어려서 부모님과 헤어지고 천신만고 끝에 할머니를 만나게 됐죠. 할머니께서 저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저도 할머니가 전생의 부모인가 싶어서 오로지 마음속으로 남자 만나 좋은 시절을 보게 되면 할머니의 은혜를 만분지 1이라도 갚으리라. 나 할머니께 결초보은하리라 라고 다짐했었죠. 낭군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할머니조차 저를 버리고 가시니 저는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미래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정도.
자꾸 전생 이야기, 또 전생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소설에는 불교 사상도 반영이 되어 있구나, 이야기. 우리의 인연이 다한 것은 하늘이 정해진 운명인데 하늘이 운명 정해지는 거야.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숙명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네. 너무 한탄하지 마시오. 위로. 저도 낭자가 낭군을 모시고 함께 노는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하늘의 명은 어찌 여길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명은 절대적인 거야. 거스를 수가 없어. 낭군을 만나 부귀영화 누리고 부모를 만날 날도 멀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즉, 이 할미가 하는 일은 뭐야? 일단 시키는 대로 혹은 운명이 정해진 대로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짜잘한 것들은 좀 개입을 할 수는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작은 일은 개입할 수 있지만 운명을 바꾸는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을 바꾸는 일에는 개입할 수가 없어.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충격적인 얘기 들을 거예요.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려 부모의 얼굴과 성명을 기억 못하는데 부모님 만난다고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충격적인 이야기. 옛날에 너 죽이려고 했던 게 니네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놀랄 만한 일인 거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숙향이 오늘 심장마비 안 걸린 게 다행이야. 할머니가 선녀였고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던 걸 오늘 알았더라고. 낭자가 크게 놀라가기를 어쩌 왜 그때 얘기 안 해줬어요. 아직 서로 만나볼 때가 아닌데 여기 또 있다. 내가 어찌 하늘의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운명을 바꾸는 일에는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사가 낭자를 물속에 던져 넣으려고 할 때도 내가 낭자의 넋을 인도하여 그대 모친의 꿈속에 나타나게 했고 낭자를 매로 치려고 했을 때 사령의 팔에 올라 매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짜잘하게 도와주었어. 할머니의 은혜는 이승에서 다 갚지 못할 거니 저승에 가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마저 가시면 제가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 찾아가 의탁하고 싶으니 길이라도 가르쳐 주시죠. 라고 하면서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혼자 살아가야 하는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겠지. 이제 낭자의 부친은 계양 퇴수가 되어서 계양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계양까지 3,500리나 되기에 낭자 혼자 가기는 어렵고 낭군을 만나야만 어렵게 갈 수 있습니까? 일단 아버지 만나고 싶으면 너의 낭군 먼저 만나. 또 지금 혼자 가시면 낭군과 영영 헤어져 생전에 다시 못 만납니다. 애군이 다 끝나서 조만간 좋은 시절을 만나 부귀영화 누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또한 저 개를 두고 가니 얘가 청삽살이에요. 나라고 여기고 너의 어려운 일을 돌봐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AS가 엄청나. 할머니 가시는 곳이 도대체 어십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멀고 또 언제 가려 합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할머니와 헤어지는 게 아쉬운 거지. 내가 사는 천태선은 이곳에서 58,000리. 이제 곧 떠나려고 하나이다. 멀어. 알아서 뭐하게. 낭자가 낙담하며 울며 말하기를 가시는 곳이 가까우면 따라가겠지만 길이 멀어 따라가지 못하겠네요. 하루만이라도 더 있어주면 안 돼요? 할머니가 탄식하면서 아우 되게 치덕치덕한데 이 정도면 이렇게 헤어질 때 깔끔하게 헤어져야 돼. 매달리고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걔네들 다 술 처먹으면서 옛날에 걔가 나한테 그렇게 매달렸다고 그딴 소리밖에 안 하거든. 그러니까
딱 위를 때리는 건 좀 그렇고 눈이라도 이렇게 찔러주고 와 그냥 그렇게. 내가 낭자를 데려갈 수 있다면 차마 어찌 버리고 갈 수 있겠는가. 함께 못 가. 내 생각에 낭군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지라 좀 더 머물다가 낭군을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다시 정해진 때가 다 되어 급히 가오니 이 할매도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기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여기에 두고 가니까 관과 너를 갖추어 옷을 그 안에 넣고 저 개를 따라가서 개가 발로 파헤치는 곳에 묻으시죠. 내가 떠난 뒤에 혹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무덤으로 찾아오시오. 내 영혼이라도 낭자를 돌보리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하지만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사실은 너무 치근덕대서 이 말하고 떨치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할미가 입고 있던 적삼을 벗어주고 두어 걸음 걷더니 문득 간 곳이 없더라. 2번 문제가 파랑새하고 청삽사리가 하는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삽사리가 하는 일에 빨리 체크해야지. 개가 발로 파헤치는 곳에 묻으라. 그냥 개하고 관련돼서 체크하는 것 뿐이에요. 별거 없어. 할미가 떠난 후 낭자는 개를 벗삼아 근근히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낭자가 달은 밝은데 잠이 오지 않아서 전전반측 창가에 기대어 앉으니 외롭고 슬픈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정서를 직접 전달해주고 있죠. 그리하여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글로 써서 항상 뭐든 글로 쓰면 요게 뭔가 계기가 돼. 올려놓고 졸았는데 글도 없고 개도 없고 만극해서 울며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람은커녕 개조차 없으니 무섭고 쓸쓸한 이 밤을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무수히 통곡하다가 기절하더라. 정말 할머니 없어지고 할머니가 맡긴 개도 없어지고 숙향이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고난이 계속된다. 각설이라. 고전 소설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뭐예요? 장면이 전환되지. 숙향이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해 주러 갈 것 같아요. 이때 이생은 태학에 들어온 뒤로 낭자의 소식을 몰라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네. 앞부분은 숙향이 이야기, 뒷부분은 이제 이생이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낭자의 옷 같은 얼굴이 눈에 선하여 잠 못 이루지 못하고 얘네 이 남녀는 서로 그리워하고 있어. 뜰에 나가 배회하는데 멀리서 청사자처럼 생긴 게 자기를 향해 울며 달아왔다. 이생이 생각하기를 이상하네. 저것은 낭자 집의 청삽살이 같기도 한데 어떻게 수천리 밖에서 서울의 억만가구 가운데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왔을까? 내가 아는 게 같은데 쟤 여기에 와 있으면은 안 되는데. 청삽살이에 관련된 거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또 추가로 밑줄을 긋자면 숙향이네 집에서 나와서 이생 남자 집을 찾아갔지. 가까이 갔더니 꼬리를 치며 반가워했지. 자세히 보니 낭자 집에 개가 맞았어. 어루만지면서 살펴봤었더니 너는 짐승이라도 여기까지 와서 나를 보는데 나는 사람이면서 낭자에게 못 가는구나. 내가 너만도 못하구나. 나는 정말 개만도 못한 인간이야. 무수히 탄식하는데 그 개가 입에서 뭔가를 토하냈지. 낭자의 글씨. 글이 쓰여져 있었어. 낭자가 써놓은 글이 없어졌는데 그거를 배달해줬네. 남자에게. 슬프다 숙향아. 독백이네요. 내 팔자야. 5살에 부모를 여의고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거든요.
10년이 넘도록 동서 어디 계신 줄도 모르고 구걸하러 다니니 남이 천하게 여기는구나. 10년을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지냈는데 모함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남의 집에 얹혀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하녀에게 질투를 받아서 물건을 훔쳤다라고 의심을 받고 모함받아서 자결하려는데 그것도 못하고 결국은 쫓겨났거든. 그러니까 부모를 5살에 여였다. 동서를 구걸하고 다녔다. 하녀처럼 지내다가 모함을 받았다. 악명을 씻지 못해 그토록 고생했는가? 월하의 연분으로 난군을 만나 100년 의지하려고 했는데 베개와 이불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사랑하는 님과 이별해버렸지. 오작교가 끊어져 만날 날이 아득하니 소식을 누가 전할까? 남자에게 소식도 못 전해줘. 혈혈단신 이 몸이 할머니에게서 근근히 살아왔는데 할머니마저 죽었으니 이제 누구에게 의탁하겠는가? 슬프구나. 숙향아 너무하다 네 팔자. 천하는 넓고 넓다는데 조그마한 내 몸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는가? 솔직히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여성상은 아니야. 지 힘으로 살 생각은 크게 없어.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니들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건 니들 통장 잔고밖에 없어. 그러니까 돈 많이 모아놔야 돼. 이렇게 의지하지 않게. 살아생전에 난군을 다시 볼 길이 없으니 왜 연락이 끊겼지. 저승에 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내 인생 너무 억가당해서 너무 억울해. 한탄하고 있죠. 자신의 삶을. 이러한 속마음을 글로 써놨더니 그 글을 남자에게 전해줬죠. 이 생이 다 읽은 후에 낭자가 의지할 곳이 없어 이제 죽으려 하는구나 통곡하면서 울었다. 낭자가 이제 죽으려고 한다. 어떡하지? 내 여자 숙향이 어떡하지? 숙향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죠. 한참 울다가 개한테 밥 먹이고 편지 써서 걸어주고 경계했다. 이제 할미마저 죽었으니 낭자가 의탁할 곳이 없어. 개야 오직 너에게 의지하고 사니 빨리 낭자를 편안히 모셔라. 꼬리털을 흔들며 조아리고 가더라. 좀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듣지. 여기에서의 이 편지는 누가 쓰는 거예요? 이생이 숙향이에게 쓰는 편지겠죠. 됐을까요?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숙향이의 고생담. 1, 2, 3, 4번 시간 넉넉하게 4분 드릴 거예요. 시작! 숙향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10년을 남의 집에 하녀처럼 지내며 살다가 억울한 참소를 당했고 그때 입은 악명으로 인해 자신을 오해한 낭군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아니요. 이 낭군님은 숙향이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틀린 것 3번. 파랑새와 청삽사리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파랑새는 월궁항하의 명을 받다 할머니가 낭자 도운 것이. 옥중에 있던 낭자의 서찰 전달해 준 적이 있죠. 요지연에 간 낭자 물 빠지지 않게 인도해 준 적이 있죠. 파랑새의 도움으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죠. 할머니가 언급할 때까지 파랑새가 할머니가 변신한 존재인 걸 알아차리지 못했지. 전부 다 맞다. 청삽살이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낭자를 돌본 거지. 그렇지. 얘한테 의지해서 살아라고 했으면 걔한테도 얘기했을 걸. 너 옆에서 이 언니 잘 지켜. 청삽살이는 할미 집에서 낭자가 쓴 글을 각각 이랑에게 정해 주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할머니가 묻힐 자리를 낭자에게 안내할 거예요. 그렇죠? 이생은 청삽살이의 도움으로 태학에서 벗어날 거야? 아니죠. 이생은 청삽살이의 도움으로 편지를 전할 숙향에게
편지를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청삽살이가 낭자 집에 알던 겐데 한눈에 알아봤죠. 정답 5번. 4번. 뒤로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숙향전은 네. 정답 찾으러 갈 거예요. 윤재야. 3번에 틀린 거 몇 번이니? 왜? 할미가 입고 있던 적삼을 숙향이에게 벗어주고 홀연히 사라졌다. 숙향이에게 주어진 난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현실 세계를 벗어나 초월 세계로 돌아가는 상황, 더 잘 도와줘서 하늘로 가기 위한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지우고 일단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거고, 정해진 운명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더 잘 도와주려고 그런 건 아니죠. 4번 문제는요. 하늘의 명은 어길 수가 없어. 정답 4번. 숙향낭자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예정된 사건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우 잘해. 물론 큰 틀 안에서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있지라는 이야기. 잠시 정지.